안녕하세요. KMBG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문제나 이슈를 쉽게 알려드리면서 시장의 흐름을 알려드리고 누구나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매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경제 채널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D&D 파마텍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신약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죠. 신약 연구 개발에 집중하면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첫 환자한테 투여가 임박했다고 나왔습니다. D&D 파마텍은 이 파트너사 메세라의 주사용 GLP-1이죠. GLP-1은 지금 출시된 위고비와 마찬가지로 주사 형태의 방식입니다. 이번 달 18일부터 KCI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가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임상실험 발표인데요. 그 임상실험에서 이 GLP-1에 대한 임상실험 일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D&D 파마텍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인데요. 지금 발표는 이 DD01이라는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D&D 파마텍의 이 GLP 계열 이 파이프라인을 보면요. 경구제 방식이 있고요. 주사제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 주사제를 이용한 임상 1상인데요. 임상 1상에서 7.5%에 해당되는 체중이 감소됐다고 확인됐고 이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D&D 파마텍이 개발하고 있는 단계는 주사제와 경구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이번에 주사제가 먼저 발표되고요. 연내 글로벌에서 1상 진입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일상 실험은 DD02S라는 파이프라인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입으로 투약하는 경구제입니다. 이미 GLP-1이 국내에 출시돼서 투약하고 있는 후기가 나오고요. D&D 파마텍도 DLP-1의 성공 사례를 발표합니다. 결국 이 비만 치료제가 주사 형태냐 먹는 약이냐 두 가지로 분리되는 거고요. GLP-1이 갖고 있는 효능을 그대로 먹는 형태로 첫 환자에게 투약하겠다는 발표를 연내에 북미에서 먼저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 연구개발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총 6종류입니다. 결국 경구제는 이 흡수율이 관건인데요. 다른 경구용 비만약이 0.5에서 0.6 정도의 흡수율을 보인다면 5% 이상을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복용량이 낮아짐으로써 안정성도 확보하는 거고요. 적은 양으로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GLP-1에 대한 계열을 따라서 주사제냐 먹는 약이냐 이렇게 나눠서 개발을 하는 거고요. 연내에 임상실험을 통해서 다시 결과 발표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미국의 파트너사 메세라에 수출을 한 상태고요. 하나로 1조 500억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입니다. 대학 실험실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의 상황까지 가져왔는데요. 앞으로 D&D 파마텍 이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보고 많은 제약회사들이 GLP-1에 대한 계열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가가 높지 않고 충분히 성공 사례를 발표하면서 주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단계에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시작가가 전일 대비 1200원가량 빠진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5만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49,900원. 전일 종가 대비 3%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요. 시작과 동시 주가를 좀 샀다가 바로 매도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전 10시경까지 계속 주가를 빼다가 다시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주가를 찾고 오늘 49,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전 10시경까지 매도가 계속 나왔는데요. 1개월 차트로 보면요. 금요일 종가 51,500원에서 오늘 49,900원 그리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차트로 보이고요. 매도 물량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10월 18일 데이터로 보면요. 이 금융투자와 기타 금융 관련된 투자처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차익 실현금을 매도한 형태로 보입니다. 이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가 더 많고요. 그리고 연기금과 기관에서도 매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 투자신탁, 사모펀드 각각 순매수가 더 높고요. 결국 금융투자자 입장에서 매도 물량을 이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외국인과 개인, 기관까지 합세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줬고요. 외국인 보유량을 보면요. 9월 27일부터 11만 1000주, 34,000, 15,000, 43,000, 16,000, 5만, 24,000, 17일날 11%까지 급등할 때 65,000
이렇게 계속 매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경우 금융투자원만 매도로 나왔고 연기금과 그리고 기관, 개인, 외국인까지 전부 매수로 전향한 상태고요. 결국 오늘의 차트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방어하면서 계속 상승을 타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계속 상승하는 주가를 잡는 것보다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요. 비중을 20%더 실어서 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D&D 파마텍 새로운 소식과 계속 바이오에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된 사항들을 짚어드릴 거고요. 추천드린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리고 새로운 종목 추천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추천드린 D&D 파마텍 오늘 49,900원에 전일 대비 3%가량 하락했고요. 최고가는 51,800원까지 가다가 오전장에 좀 밀렸습니다. 비만과 간질환 이 시장이 33조라는 조사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새로운 비만 치료제 GLP-1 계열의 주사제와 그리고 먹는 비만 치료제로 당분간 주가를 계속 상승시킬 수 있는 D&D 파마텍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오늘 주가가 좀 밀렸기 때문에 비중을 20% 정도 더 가져가셔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능성 화장품과 웰빙 의약품을 생산하는 휴온스 주가가 마감은 2.36% 정도에 마감했습니다. 3만원대 선까지 올랐다가 밀렸고요. 제약 바이오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온스 포트폴리오로 추천드리면서 오늘 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탔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주가 한번 반등을 하면 바이오가 조금 내리고 다시 바이오가 오르면 기술주들이 하락을 맞는 이 상태로 계속 가고 있고요. 반도체 시장에서는 아직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반도체 업체에서 큰 상승 기대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가온전선은 오늘 1%대로 마감했습니다. 41,100원. 이 국회에 특별조치 법안 전력망 구축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국회에 논의가 들어간 상태고요. 노후화된 전력망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력망 구축 공사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전력 관련 사업들 동반 상승할 상황에 있고요.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평택에 사용되는 전력량 중에 3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 전력은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노후화된 전력망은 꼭 교체가 돼야 되고요. 지금 특별법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고 전선 전력 관련주들이 상승을 탈 수 있는 기회로 보면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일 추천드릴 종목은 루닛인데요. 오늘 종가는 43,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4%가량의 마감을 했고요. 이 루닛은 유방암 진단 보조 AI 기술을 도입해서 신의료기술로 선정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26년까지 의료 현장에 비급여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복지부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루닛의 이 AI 의료기기를 신의료기술로 선정하는 데 대한 후속 조치가 있었고요. 26년 8월 11일까지 신의료기술 평가를 유예받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그리고 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해 왔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그리고 AI 바이오까지 주식시장을 이끌 수 있는 제목이고요. 오늘 21일 루닛 종가 43,30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일지로 좀 정리하면요. 10월 10일에 추천드렸던 LS 에코에너지는 오늘까지 등락률 9.28%입니다. 추천일 대비 종가. 제가 항상 종가로 등락률을 표기하기 때문에 장중에도 더 크게 오르지만 종가로만 등락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애니눅률은 내년도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인데요. 아직까지 등락률을 보이지 못하고 8%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네온테크 미국의 드론 시장 진출을 앞두고 지금 3%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오늘 좀 내려서 추천일 종가 대비 6.4% 수익률에 있고요. 휴온스 제약 관련 품목 납품업체로서 제약바이오 업체와 같이 동반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그날 종가 대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항상 플러스거나 이게 수익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당부드리지만 비중을 20% 가져가시면서 수익에서는 수익을 먼저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계속 조금씩 수익을 쌓아나가는 방식이 나중에 큰
수익을 얻는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1일은 눈이 종가에 추천드리고 또 등락률을 표기해 가겠습니다. 세계 정세도 불안한 가운데 한국의 이 주식시장은 너무 심한 변동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 수익을 조금씩만 챙겨서 축적해 나가시는 방식으로 꼭 포트폴리오를 만들다 보면 나중에 큰 수익으로 쌓인다는 점 저와 함께 짚어가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